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85번째 시간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우산지목 상미의 이기교어 대국야 북은벌지 가이위미호 시기 일야지 소식 우로지 소윤 비무맹을지 생은 우양우종이 목지 시이약피 탁탁야. 예. 여러분 우산이라는 산은 지금 산동성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예, 높이가 해발이 524m 밖에 안 되니까 별로 높은 산은 아니죠. 그런데 맹자가 항상 이 비유를 참 잘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악한 게 아니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우산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맹자가 지금 살던 시대에는 우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산을 들어서 인간의 본성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우산지목, 우산에 있는 나무가 우산의 미라는 것은 이 아름다웠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무성하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무성하다. 예, 아름다웠다는 것은 우산의 원래 나무가 아주 무성했던 산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산지목은 상미의 일찍이 과거에 참 그러니까 무성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자는 여기서는 때문에란 말이죠. 이 기는 바로 우산입니다. 우산이 교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가까이 있다. 어디에? 대국이야. 대국은 큰 성입니다. 예, 이때 임치라는 임할 임자에다가 치자. 임치의 큰 이제 제 나라의 수도가 있었죠. 그래서 임치성에 가까워 이때 고기는 이 전체 나라가 아니고 이 큰 성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치성이죠. 큰 성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 땔감이 난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였기 때문에 북은 벌지, 이 불은 도끼죠. 근도 도끼입니다. 예. 이 근이라는 것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글자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나무에다가 끝에다가 이런 뾰족한 돌 같은 걸 달아 놓은 거예요. 여기 손잡이 들고 찍어서 공격을 하거나 하는 도끼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변해입니다. 그런데 도끼에 가는데 보면 이 불하고 발음된 도끼도 있기 때문에 큰 도끼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하고 근 이렇게 하면 큰 도끼와 작은 도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은 벌지, 이 벌이라는 것은 원래 벌자는 앞에 사람이 있고 창과를 가지고 사람의 목을 이렇게 찌르는 그 장면입니다. 공벌을 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북은을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예, 땔감을 하려고 베어버렸다. 가이위미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성할 수가 있었겠느냐? 무성할 방법이 없다 것이죠. 예, 무성할 수 있었겠느냐? 예. 시기 일야지 소식. 이때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위에 이 코가 있고요. 이 코지요. 그리고 이 코 밑에 있는 것은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니까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걸 이렇게 시기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다는 뜻이 됩니다. 시기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하면 소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고요. 시기라는 것은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시기라 그러죠. 호흡은 사람이 태어나면 점점 많아지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야지 소식이라는 것은 밤낮으로 이 생장하고 자라나고 또 거기에 보면 비도 뿌리고 이슬도 내리고 해서 윤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이 숲과 나무들을 윤택하게 해줬다 이겁니다. 예.
예,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 하니, 그러니까, 이, 비무맹을지생은,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생장을 하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거기를 윤택하게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맹은 싹이란 말이고, 이 얼은 뭐냐면, 베어낸 나무에서 다시 난 싹입니다. 둘 다 싹인데 약간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베지 않는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베어낸 나무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을 좀 되게 나쁘게 보았어요. 그래서 요거 요 똑같은 요 얼자에다가 여기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아이 자자를 넣으면 바로 얼자. 예. 여러분 서자 있지 않습니까?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고 서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적자가 있죠. 예, 적자. 그러니까 적자는 본처의 몸에서 나는 자식은 적자라 그리고 이 서자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양반집의 처녀였으면 그 어머니가 그러면 첩인데 신분이 그렇게 종의 신분이 아니었던 여자, 예, 이 평민이었던 여자를 사이에서 난 아들은 서자라 그리고 이 얼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인의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부모가 모두 노비에 속하면 얼자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소설 속에 나오는 홍길동은 바로 홍판서의 서자도 아니고 얼자지요. 서자 얼자는 그런 구분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서자들은 공부도 좀 하고 이런 뭐 훌륭한 사람도 나고 해서 뒤에 약간의 벼슬을 하게 되고 신분에 상승을 가져왔습니다만 얼자는 끝까지 제외되었습니다. 끝까지 얼자가 가장 슬펐던 가장 최하 등급의 그 사람들이었다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간 그래서 얼이라는 것은 나무에서도 이 얼이라 그러면 아주 못 쓰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거 이런 뜻이고요. 나무목 대신 사람인 아들 자자를 붙이면 이것은 자식 가운데서도 가장 쓸모없이 태어난 불필요하게 나온 자식 이런 봉건 시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맹얼지생은 맹근에 둘 다 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싹이 돋아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가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거기 싹에서 점점 생장이 되고 또 그 싹에서 또 비를 맞고 또 이슬을 맞아가지고 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점점 저 싹이 자라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양우종이 먹지.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그게 큰 도시 부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소와 양, 나무를 베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와 양이 또 가서 목지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목축을 한단 말이지만 그 풀을 뜯어 먹어버린다 이겁니다. 풀을 뜯어 먹어버린다. 예. 그러함으로 그래서 약피 저와 같이 탁탁이야. 탁탁은 뭐냐면 탁자가 세탁하다 할 때 탁자 않습니까? 세탁하다 할 때 탁자인데, 예. 그러면 이 탁탁을 붙여놓으면 씻을 탁이잖아요. 그래서 탁탁이란 말은 씻어놓는다. 머리칼도 완전히 씻어버린 듯이 싹 빠져버리고 없으면, 예. 이 머리를 가지고, 독이라, 독두, 예. 독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머리를 독수라고 하죠. 그래, 여기다가 주격조사 이를 붙이면 독수리가 되죠, 독수리. 보면 독수리가 여기 머리 이 부분에 머리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두라고 하기도 하고, 독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독자가 바로 대머리 독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산이 저렇게 탁탁이야 씻어 놓은 듯, 예. 대머리 민둥산이 되었다. 대머리 산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우산지목 상미의. 우산지목이 상미의리니 이기교 대구거야 북은벌지 가해이며. 그러니까 이기교 대국이라. 그래서 북은이 벌지하고 하니 가해위 미호아 이런 말이죠. 예.
시기일야지 소식과 우로지 소윤의 비무맹을지 생은 이엄마는 우양이 우종이 목지라 시이약피 탁탁이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어려운 글자는 별로 없고 다 쉬워 보이죠. 네. 네. 우산지목이 상미의 이기교 대국야 북은벌지 가위미호 물음표 들어가면 좋고 여기 사실 여기 물음표예요. 이 호자가 바로 이게 물음표가 똑같은 거죠. 예. 시기 일야지 소식 우로지 소윤 비무맹을지 생은 우양 우종리 목지 시이약 피 탁탁이 하라. 예.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견기 탁탁야 이위 미상유재언 사람들이 민둥 사는 것을 보고는 이위 생각했단 말이죠. 혹은 말했다. 미상유재언 거기에 나무가 있은 적이 없어. 큰 나무가 있은 적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혹은 말했다 이겁니다. 자기 산지 성야제 이것이 어찌 산의 이 성이랑은 인간의 본성이고 산이랄 경우에는 본래의 모양이겠는가? 원래의 진면목, 원래의 모양이 어찌 대머리였겠느냐? 나무 풀 하나,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대머리였겠느냐? 분명히 산에는 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해발 527m라는 산동에 있는 이 산은 지금은 아주 잘 가꾸어져가지고 나무가 울창한 우산 국가 삼림공원, 우산 국가 삼림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대요. 삼림공원. 많은 관광객이 가서 거기에서 이 숲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찾아봤더니 아주 나무가 무성하고 좀 좋은 모양이더군요. 예. 인견기 탁탁야. 그래 명자 당시에는 민둥산 대머리산이었던 모양이죠. 인견기 탁탁야 이위 미상유재언 자기 산지 성야제. 예. 여러분 뭐 다 아십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저희들이 클 때는 보면 산이 거의 빨갛고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이었어요. 예. 여름에 비만 오게 되면 말이죠. 민둥산에서 그 황토가 씻겨 내려가지고 온 강이 붉은 말이 홍수가 시뻘건 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예. 산에 가면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 산림녹화, 애림녹화의 공도 크지만, 이른바 땔감의 변화, 땔감을 더 이상, 이 나무로 쓰지 않고, 연탄, 그리고, 석유, 뭐,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나무의 산이 저렇게 울창창한 산이 된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수전호 인자 기무이너지 심제. 사람에게 있는 것,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어찌 무이너지 심. 명제는 항상 사람은 인의 예지를 다 가지고 있다. 예,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부적인 것이다. 인의 예지가. 그게 바로 성선설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손호 인자가 기무인의지 심지어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나 다 인의의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소이 방기 양심자 역유 북은지 목야 이게 뭐냐면 기소이 방기 양심자 그러니까 인의지심이 결국 양심이나 마찬가지 양지 혹은 양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방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제 놓아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역유 뭐뭐 같아 말이죠. 북은지 어목이야. 울창한 나무에 거기에 도끼를 들고 가서 베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북은지 어목이야. 이런 말이죠. 예. 단단히 벌지. 단단히는 매일 아침마다 여기 좀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 글자가 이상하게 됐네요. 예, 이게 옛날에 원래 글자에는 이게 이 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원래는 여기가 갑골문에 보면 바다였대요. 출렁이는 바다였고 그 위에 해가 뜨는 장면. 이 강이나 이 해변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보고 만든 글자가 단자라 그럽니다. 단자. 그래 아주 이른 아침 단자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는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판본을 보면 이 단자를 이 태조 이성계의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름을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자를 쓰지 못하고 이 조자 아침 조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걸 피휘라 그러는데 기휘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래서 기휘라 그러는데 단자를 휘를 해서 조자를 사용하는 경우였어. 그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 단단히 벌지라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것을 배워버린다. 그러니 가히미호 어찌 무성할 수가 있겠느냐. 무성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가히미호 기 일하지 소식과 평단지 기의 기 호오 여인 상근자 기휘라. 그러니까 기 일하지 소식, 예. 일하지 소식이라는 것은 이 낮으로 밤으로 이 소식이라는 것은 이 점점 생장하는 것. 예. 그리고 점점 나무가 풀이 우거지고 이런 것을 일하지 소식이라 하죠. 그리고 평단지기 매일 아침이 오기 때문에 아침마다 생기는 맑은 기운, 예, 맑은 기운이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과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이 악에 물들었다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다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평단지식이, 예.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자라나는 선한 마음과 아침에 맑고 고요한 이 기운에서 드러나는 거, 예. 기, 호, 오, 여인, 상근자, 기.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가, 이 여인이나 다른 사람과 서로 서로 가까운 것이, 그거와, 그러니까 마음과 기희라는 것은 아주 기희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거의 드물다는 뜻입니다. 거의 드물다. 예?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다 이거예요. 아주 미미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고 저놈은 이 인간이 선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주지 소위 공망지의, 예. 단주지 소위 공망지의 단이라는 것은 아침이고 주는 낮인데 여기서는 단자는 허사로 따라다니는 것이고 주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가 있는 동안 낮에 했던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곡은 이 수갑을 뜻해요. 예, 수갑이고요. 여기 질곡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곡. 이 질은 뭐냐면 발에 차는 족쇄고요. 족쇄고 곡은 수갑입니다. 수갑. 예. 그러니까 족쇄와 수갑을 가지고 죄인을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곡을 하고 질곡을 해서 더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이 제한을 하게, 그래서 망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예. 예, 없어지게 하는 것과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했던 여러 가지 악행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착한 마음, 그러니까 싹 트어오르던 그러한 맑은 마음들을 이 질곡에 빠지게 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공방지소이라 이런 말이죠. 네. 수전호인자 기무이느지 심제. 예? 여기 뭡니까? 수전호인자 기무이느지 심제. 예. 그 사람들이 있어서 어찌 인의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인의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 기소의 방심자라는 뭐냐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방은 놓아버리는 것이죠. 잡는 게 아니고 놓아버리게 되는 것은 역시 같아. 도끼질을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것 같아. 응?
같으니 다른 말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무성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자라나는 이 선한 마음을 마치 나무를 베듯이 점점 매일 쪼아서 없애버리니 어떻게 해서 인간의 마음이 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맑고 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라지 낮과 밤으로 자라나는 선한 마음과 평단짓기라는 것은 아침에 맑고 고요한 기운, 기운은 기에서 드러나는 이 기호오, 좋아하고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여인상근자, 다른 사람이 가진 본성과 거의 비슷한 본성은 아주 미미한 상태다. 아주 적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 대낮에 이 사바세계에서 이 붕진 세상에서 범했던 여러 가지 비양심적인 이러한 것들이 그 낮에 저지른 나쁜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질곡에 빠지게 되고 질곡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네. 네. 곡지반복. 그러니까 이 질곡에 빠져가지고 없어지게 하는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약이 밤에 자라난 그 야기는 명자는 야기를 참 좋은 걸 봅니다. 그 야기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밤에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 선한 기운이 존재할 수가 없고 야기 부족이 전 그 밤에 길러진 그 맑은 기운이 존재할 수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위금수불원이 짐승들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진다. 짐승처럼 되어버린다 이것이죠. 짐승처럼 되어버린다. 인간이 아니라. 인견기 금수야 이위 미상유제언.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보고 금숙처럼 된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놈은 본래부터 인간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양심이라든지 양지라든지 인의예지라든지 하는 이 선한 본성을 전혀 가지고 타고나지 않는 근본 전부적인 악질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기인지 정야제. 이것이 어찌 인간의 본래의 그 본정 바탕이겠는가. 그러니까 명자는 모든 사람은 다 착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착해야 된다. 성삼품설, 아주 착한 사람으로 나고 악한 사람으로 나고 중간으로 나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악한 걸로 난 것도 아니고 전부 착하게 태어났는데 후천적인 환경이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맹자의 철학인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득기양, 기양이라는 것은 잘 길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타고난 본성을 잘 길러주면 문물부장, 어떤 사물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없다. 어떤 사물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풀을 방에다가 풀이나 꽃을 심어 놓고 계속 칭찬만 하게 되면 더 잘 피고 더 싱싱해진다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꽃이야.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전 해보지는 못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구득기양 문물부장이고 구실기양, 만약에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옆에서 좋은 충고를 해주고 길러주고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문물불소, 세상 어떤 물건들도 소멸되지, 점점 적어지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조즉존, 조라는 붙잡다. 예, 조심은 뭡니까? 마음을 꽉 잡다 이 말이죠. 마음을 잡다, 조심하다, 그러니까 조즉존, 잡으면 있고, 예? 있게 되고. 이때 사는 이 사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 사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이 맹자 이 당시에 이 사자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자 하나를 가지고 이 잡다, 놓다, 집,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자는 놓아버리면 없어진다. 예, 망은 없어진다. 예, 조즉존 사즉망. 예. 그리고 출입무시, 드나들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무시, 일정한 때가 없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심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사람이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선한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은 계속 있게 되고,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없어져버려요. 악한 인간이 악한 짓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헷가닥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놓아버리면. 항상 조심, 마음을 꽉 잡고 있으란 말이죠. 막지기향, 출입무시.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깜짝을 사이에 내 마음의 가운데 있다가 깜짝을 사이에 저 우주 밖에 몇 광년 밖에 있기도 해요. 마음에 화성에 가 있고 천왕성에 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옮겨간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출입무시고 막지기향. 그리고 방향도 동서남북 이 방향 이 향이라는 것은 방향 향자인데, 이 향자는 이 글자를 가지고 마을 혹은 방향 연회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다가 이때 향자는 뒤에 어떤 글자를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 이 향자 있지 않습니까? 방향할 때 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의 의미로 봐야 되죠. 막지기향.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위여,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공자의 말은 공자왈 조즉존 사즉망 출입무시 막지기향, 이렇게 얘기했는데 맹자가 그걸 결론을 내기를 이것은 바로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고득기양 무물부장 고득기실 무물불소 공자왈 조즉존 사즉망 출입무시 막지기향 유심지위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